딸이 네. 친어머니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그런 어떡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지난 7월 27일입니다. 이제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요. 40대 여성 A 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A 씨는요, 지난 7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60대 친어머니를 구타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딸이 그러니까 친어머니를 구타해서 숨지게 한 거잖아요. 이게 네. 상식선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게 A 씨가 친어머니를 구타한 이유는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이분이 채무에 좀 시달리고 계셨는데 이거를 이제 어머니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다가 어머니가 이거를 거절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어머니를 부양할 나이잖아요. 네. 근데 그쵸. 돈 달라고 하질 않나, 폭행을 하질 않나. 딸 입장에서 저도 좀 화가 나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본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이 일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말릴 사람이 없었는 말이에요. 그러게. 네, 일단 범행 시간이요. 12시를 넘긴 이제 자정이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네. 또 카페 안에 설치된 CCTV의 촬영 범위의 사각지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좀 찾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럼 뭐야? 이건 뭐 그럼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계획적인 뭐야? 건데요? CCTV를 피해가면서 폭행한 네. 거는 좀 계획적이지 않다. 그럼 더 화가 나죠. 네. 어머니는 바로 사망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이제 폭행을 당하시고 8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요. 네, 그래서 결국 숨지셨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아니 딸은 뭐라고 하던가요? 딸 A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빚이 있는데 어머니가 다른 친척들을 좀 도와줄 것을 요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은요 살인의 고의성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존속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예. 존속 상해치사죄. 이거는 어떻게 돼요, 형님? 예,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그렇죠. 상해치사죄가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존속상해치사죄는 부모 또는 조부모, 존속을 상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머니를 폭행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7월 9일인데요. 이제 80대 어머니를 상대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폭력을 행사한 60대 아들에게 존속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법원은요, 친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식한테 맞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언제적 얘기예요. 네. 아직도 그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자식 벌을 못 고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 처벌을 우리 자식이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단순 폭행죄나 존속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사건이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좀 더 심한 범죄인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불허 의사를 해도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 형량은 대폭 강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급해가지고 112 신고하잖아요. 막상 경찰이 출동해서 처벌을 원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네, 맞아요.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제 아주 심한 폭행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사망하게 됐어요. 사망하는 순간 뭐를 숨겼는데 아들에 대한 증거를 숨긴 경우가 있어요. 처벌될까 봐. 어머머머, 웬일이야.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